안녕하십니까. 저는 AI와 클라우드 최적화 운영으로 더 잘 활용하기라는 주제로 이번 세션을 진행할 클루커스 클라우드 운영센터장 박강서입니다. 일단 오늘 좀 날씨가 덥고 한데 이렇게 다 많은 분들 와주셔서 저희 영림원과 비롯한 여러 회사가 참여한 행사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가볍게 AI로 한번 시작을 해서 마이크로 서비스까지 여러 사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러면 요새 화두가 되고 있는 이 AI를 클라우드를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최적화하면서 잘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시스템에 대한 최적화라고 하면 이미 주어진 장비나 서비스에 대한 운영 관리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클라우드에서의 최적화는 조금 다른 의미로 여겨집니다. 우선 클라우드는 버튼만 켜면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500개도 넘고요. 어떤 서비스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수많은 서비스들 사이에서 이 고객사나 우리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길을 찾아 나가는 거, 이게 바로 클라우드에서의 최적화다라고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이론적인 내용들은 조금 지루하실 수 있으니까 실제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클루커스는 약 100여 개가 넘는 고객사에 운영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저희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화의 여러 주제들을 제가 크게 4가지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한 7년 전에는 이 클라우드의 성능과 서비스가 죽지 않도록 만드는 성능 가용성에 대한 질문이 많았습니다. 제가 늘 고객분을 만나보면 정말 클라우드가 죽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는 부분이 많았고요. 4년 전쯤부터는 이제는 조금 안정화됐는데 비용을 줄일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많아졌었습니다. 그러던 것이 한 2년 전부터는 이제 보안에 대한 요구사항이 많아지게 되었고요. 저는 이러한 요구사항들을 돌이켜봤을 때 이 최적화의 가장 목표는 바로 어떻게 하면 클라우드 시스템을 기대했던 성능만큼 끌어내면서도 보다 저렴하고 보다 안전하게 쓰는가가 바로 목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부터는 사례들을 실제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가장 먼저 이야기할 주제는 보안 관리 측면입니다. 제가 앞서서 한 2년 전부터 그 보안 이슈가 대두됐다고 설명드렸는데요. 실제 저희가 운영 관리하고 있는 여러 글로벌 그룹사에서 2년 전부터 내부적으로 보안 컴플라이언스를 만들어서 저희 파트너와 함께 보안 관리 체계를 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그에 발맞춰서 여러 운영 서비스에서의 보안 측면을 강화했는데요. 한번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최근에 여러 기업들이 이 애저에서 앞서서도 AI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 애저 AI를 활용한 어떤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화면 맨 위에 보이는 저 작은 상자들은 좀 제가 심플하게 말씀드리면 고객사 사무실에서 애저 AI의 인터넷으로 접속해서 이 기능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이렇게 사용하시면 여전히 데이터가 인터넷으로 노출됩니다. 저희 보통 AI는 내가 갖고 있는 데이터를 질문해서 거기에서 피드백을 받는 걸로 보통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렇게 쓰면 이제 챗 GPT를 인터넷으로 쓰는 것과 똑같다, 결국. 저는 이렇게 설명드리고 싶고, 그래서 AI에 대한 보안 최적화를 고객사에서 문의 주시면 현재 아래와 같은 방안을 일단 설명을 드립니다. 이 아래와 같은 방법은 뭐냐면 애저 AI가 파스 서비스입니다. URL이고요. 이 URL에 접촉할 수 있죠, 누구나. 근데 URL을 갖고 있는 이 서비스에 사설 IP를 붙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고객사 내부 전산실에서 애저 AI까지 중간에 전용선이나 VPN 같은 암호화된 통신망을 타고 사설 IP로 통신을 하게 됩니다. 이와 같은 방식은 시스템 아키텍처 그리고 운영 측면에서 데이터 노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쉽고 빠른 방법입니다. 제가 뒤에 나오는 내용을 설명드리기 앞서서 IAC라는 개념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이 클라우드에서는요, 클라우드 내부 시스템 인프라 구성 상황이 모두 코드화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코드를 사용해서 보안에 취약하게 설정된 부분을 점검해낼 수 있다는 부분인데요. 제가 한번 이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이 개념을 설명드리면 제가 심플하게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저희 전산실에 들어가 보면 거기에 막 네트워크 선과 여러 서버들 또 네트워크 장비 방화벽들이 막 박스처럼 층층이 쌓여 있는 걸 보실 수 있는데요. 클라우드에서는
이 모든 설정들을 담고 있는 시스템을 마치 사진 찍듯이 코드로 딱 찍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드로 찍어낸 시스템을 제가 지금은 한국 데이터 센터에 있다가 미국 데이터 센터에 갑자기 확장하고 싶으면 이 코드를 배포하면 그 전산실에 보이는 이런 시스템 구성 자체가 바로 복사 붙여넣기로 생성이 됩니다. 이 대부분의 클라우드 벤더에서는 이 우리 회사 시스템이 어떠한 정보로 코드로 만들어져 있는지 지금 옆에 화면에 다소 어지럽게 보이시지만 API로 조회하거나 포탈을 들어가서 검색을 하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인프라를 관리하는 게 바로 IAC라는 개념이다 라는 부분을 한번 설명드렸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 IAC 방법을 전제로 저희가 실제 모 글로벌 회사에 구축한 실시간 보안 감사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저희 클루커스 운영센터에서 진행한 내용인데요. 이 실시간 보안 감사 시스템이라고 하면 개념은 다소 거창하지만 앞서 보여드린 그 여러 복잡한 코드가 바로 애저 폴리시라고 하는 기능인데 이 기능을 활용하게 되면 퍼블릭 클라우드에 우리 회사의 보안 수준에 맞는 여러 정책을 넣어서 관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면 사용자가 포탈에 접속해서 삭제, 변경, 생성 등의 요청을 합니다. 그럼 애저 폴리시에서는 정책, 이걸 금지하거나 허용하는 정책이 코드화된 제이슨 형태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자가 요청 준 정보가 코드화 형태로 유입이 되니까 이걸 매칭하는 겁니다. 비교해보고 이건 허용된 정책이네, 허용하지 않는 정책이네를 판단을 해서 실제 생성 변경을 가능하도록 만들거나 아니면 거부를 합니다. 결론은 뭐냐면 저희가 퍼블릭 클라우드는 제어가 어렵다고 하시지만 이러한 방법을 쓰면 마치 프라이빗 클라우드처럼 이 포탈 콘솔을 저희 회사의 입맛에 맞게 규정을 넣어서 제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음으로 실제 사례를 넣어서 한번 보여드릴 부분인데요. 이제 이 사례는 저희 회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고 저희 운영 계약이 아닌 저희 납품 계약만 했던 회사의 사례인데요. 실제로 메인 서비스를 스스로 해보겠다 하셨던 회사였는데 조금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고냐면 한 2년 전쯤에 이 MFA 저희 보통 요즘에는 뭐 인증하려고 하면 휴대폰으로 한 번 더 확인하시잖아요. MFA 기능이 애저에서는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시다가 해커한테 이게 노출이 돼서 해커가 하룻밤 사이에 GPU 머신을 아마 저희는 비트코인 채굴에 쓴 걸로 추측을 하는데 하룻밤 사이에 이 GPU 가상 머신을 수천 대를 만들어서 1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 고객사는 평소에 월 한 1,000만 원 이하로 쓰던 회사거든요. 엄청난 손실이 발생했죠. 만약에 저희 메이드 서비스를 활용하셨다면 MFA 권고를 통해서 그런 사고를 예방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런 사고가 발생했는데 저희는 뭐 직접적인 책임은 없다고 해도 이러한 부분을 탐지를 해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고 지금 옆에 보시는 형태의 어떠한 아키텍처를 통해서 제가 잠깐 또 설명드리면 클라우드에서는 어떠한 생성이나 삭제 등의 로그들을 활동 로그라는 이름으로 지금 화면 왼편에 보이시는데요. 제이슨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클루커스 시스템이 한 5분에 한 번씩 이 제이슨을 조회합니다. 조회해서 화면 오른편에 보시는 것처럼 GPU를 쓰는 특정 사이즈, 특정 가상머신 생성 이슈를 탐지해서 예를 야간 시간대 그런 가상머신이 막 만들어지면 알람을 보내도록 하는 겁니다. 팀즈로 오게 할 수도 있고 슬랙으로 오게 할 수도 있고 이메일로 받아볼 수도 있고 심지어 전화로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저희가 업데이트를 해서 향후 이런 방식이 어떤 회사에서든 재발하지 않도록 하자 하는 방식도 최적화의 하나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애저 AI 같은 AI를 쓰거나 아니면 여러 여기 맨 아래 방금 설명드린 폴리시도 있죠. 이런 여러 기능을 이렇게 하나의 아키텍처로 만들면 현재 보시는 것 같은 설계도가 도출되게 됩니다. 이렇게 이 서비스를 최적화해서 사용하기 위한 여러 리소스들이 모여서 패키지 형태로 만들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사용한다고 해서 사실은 AI만의 특별한 보안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저희 능히 해왔던 것들, 접근 제어, 사용자 계정 관리, 또 방금 같은 보셨던 악성행위 탐지 같은 기본 랜딩 존, 기본 바탕 위에 AI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AI를 잘 활용하실 때도 이러한 운영적인 측면의 최적화가 중요하다라는 점을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보안 측면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희 클루커스 운영센터에서는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노하우들을 바탕으로 지금 화면 왼편에 보신 것 같은 보안 점검 리포트를 고객사에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회사도 하는 일 아니냐라고 말씀하셔서 구현 설명을 달면 자동화로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데이터는 클라우드에 있고 그 클라우드 데이터를 API로 조회하다가 볼 수 있는 세상이 됐다 보니까 그걸 자동으로 불러와서 점검하는 것도 손쉬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운영 엔지니어가 단순히 그냥 화면만 보고 문제 생기면 전화 거는 조직이 아니라 이제는 약간 준 개발자처럼 어떠한 API와 코드를 다룰 수 있는 역량이 또 필요하게 된 상황이기도 합니다. 다음은 비용 관리 측면인데요. 사실 이 클라우드를 사용을 저희가 고객사에 제안하거나 아니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필수 요소는 비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컨설턴트로 업무를 수행했을 때는 늘 고객을 방문하면 듣는 질문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 클라우드가 정말 저렴한가요? 이런 질문을 많이 주시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렴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제 죽어도 괜찮은 서버를 전산실에 한 대만 놓고 잘 운영하잖아요. 근데 클라우드에서는 그런 하나의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이중화도 전제가 돼 있고 또 이중화를 해야만 SL을 높게 보장해 줍니다. 이런 여러 구현 시스템이 붙으면 전산실 서버 한 대보다는 비싸집니다. 하지만 제대로 운영을 하고자 한다면 비용을 계산해 보면 아슬아슬하게 좀 더 저렴합니다. 제대로 한다면 이중화를 해놓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비용에 대한 관리가 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100만 원이 나왔다고 해도 사용량 기반 과금이다 보니까 사용자가 갑자기 되면 내일은 200만 원이 나올 수 있는 게 또 클라우드거든요. 물론 무한정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리밋, 상한선을 걸어놓기 때문에 무한정 나오진 않지만 이렇게 비용에 대한 등락이 커지는 시스템이다 보니까 비용 관리가 중요하다. 근데 이제 많은 고객분들이 저희 쪽에 주신 질문 중에 하나가 이 클라우드를 여러 부서가 쓰는데 어느 부서, 어느 서비스가 더 많이 비용이 남았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주십니다. 제가 그냥 간략한 또 참고 자료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옆에 보시는 어떠한 이 계층도 같은 게 나오는데요. 이 예전은 저희 마이크로소프트 제품 아니겠습니까? 저희 윈도우를 켜보시면 거기 윈도우 탐색기가 있습니다. 막 폴더를 찾아 눌러 들어가시잖아요. 그러한 구조로 서비스가 그룹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특정 폴더에 특정 부서의 데이터가 딱 있으면 얼마나 보기 좋겠습니까? 근데 막상 여러 부서에서 동시에 쓰다 보면 하나의 폴더에 여러 부서 문서들이 다 들어와 있고요. 우리 부서 문서가 여러 폴더에 다 흩어져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 그 모든 것들을 다 필터링해서 좀 친절하게 청구서를 보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냥 폴더 단위로 보내주십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비용을 발란해서 관리를 할 거냐라는 이슈가 있는데 저희가 제안드리는 방식 중에 하나는 태그 기능을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방식이죠. 서비스 자산 자체에 태그를 달아서 이게 어느 폴더에 있던 그 이름표를 가지고 조회해서 빌링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이게 말은 쉬운데 구현을 하면 좀 복잡합니다. 노하우가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일단은 저희가 모 게임사가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게임을 운영하는 모 게임사가 저희 고객사인데 저희가 태그를 달려고 봤더니 그 VM이나 스토리지나 이런 자산이 10,000개가 넘습니다. 이걸 언제다 태그를 달 거냐? 저희 이제 운영센터에서는 자동화된 코드를 방식으로 고객사가 주신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일단 태그를 달았고요. 이렇게 태그를 달고 나면 개발팀에서는 이 태그 기반으로 애저 포털에서 정보를 가져다가 마이크로소프트 관리센터에서 비용 데이터를 받아서 이 두 데이터를 테이블을 조인시켜서 엑셀로 치면 두 개의 시트를 하나로 합쳐서 지금 화면에 가장 오른편에 보신 것 같은 CMP 도구, 저희 회사의 클롭스라고 하는 빌링 관리 툴에 보시는 것 같은 대시보드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사소하다고 말씀드리면 좀 그렇고 이렇게 심플한 방식으로 어떠한 빌링을 할 수 있지만 그에 관련된 노하우도 필요하고 그 방금 말씀드린 API를 활용하는 방식을 통해서 고객의 문의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라는 점을 또 알 수 있는 사례라고 설명드리고 싶네요. 다음도 한 가지 사례인데 제가 주어진 시간이 많지 않아서 짧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가상 데스크탑을 쓰는 고객사 분이 계셨는데요. 코로나 시기에 저희 회사를 통해서 구축하고 현재도 운영 중인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사용 직원분들이
재택근무 할 거예요 라고 가상머신을 받아놓고 실제 접속하지 않거나 아니면 켜놓고 끄지 않습니다. 그러면 클라우드는 사용량 기반이니까 계속 돈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관리자분이 약간 너무 당황한 겁니다. 우리는 더 저렴하게 써야 되는데 비용이 많이 나와. 저희는 이걸 1,000원 단위까지 제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해결드린 방안 중 하나는 뭐냐면 이 가운데 오토메이션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특정 기간에 자동으로 일괄 종료되도록, 이런 건 사실 어려운 작업은 아닙니다. 자동으로 종료되도록 했고, 그리고 로그 아날리틱스라는 로그 수집 기능에 이 가상데스크탑에 인프라 로그를 남긴 다음에 저희가 파이썬으로 코드화해서 지난 일주일간 한 번도 접속하지 않은 미사용 접속자나 또 다른 기준에 만든 사용자를 모아서 화면 오른편에 보시는 것 같은 자동화된 메일링 서비스로 일주일에 한 번씩 제공드리는 방식으로 해결 방법을 찾아드렸습니다. 이렇게 되면 정말 사용하지 않는 사용자를 걸러낼 수도 있겠죠. 이제 다음은 성능과 가용성 측면인데요. 자, 좀 빠르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내용은 하나의 서버 안에 홈페이지라고 잘 가정해 보겠습니다. 결제도 할 수 있고 또 카트에 담을 수도 있고 거기에 쇼핑할 수 있는 홈페이지인데, 예전에 전통적으로는 이 가상머신 한 대의 이 서비스가 다 운영되고 있었다고 해보면 컨테이너 환경에서는 이 각 기능들이 컨테이너로 쪼개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버 한 대의 CPU 메모리만 탐지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쪼개진 컨테이너들에 대한 CPU 메모리도 탐지를 해야 되고 죄송합니다. 탐지를 해야 되고 이 각 컨테이너들 사이에 트래픽이 잘 흐르는지도 모니터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애저에서는 이 컨테이너를 쿠버네티스, 애저 쿠버네티스 서비스라고 하는 서비스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개념은 뭐냐면 여러 VM들을 하나의 통으로 묶고 방금 말씀드린 여러 기능들을 컨테이너라고 했을 때 이 통 안에 컨테이너를 부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넓은 통에서 여러 서비스들을 잘 활용해보자 라는 컨셉이거든요. 그래서 모니터링을 하다가 특정 컨테이너를 늘릴지 줄일지 아니면 이 통 자체를 늘릴지 줄일지를 파악해가면서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이 중요한데, 저희는 저희 운영센터의 노하우를 통해서 방금 말씀드린 컨테이너 단위의 CPU와 메모리, 그다음에 트래픽 같은 내용들을 지금 보시는 SaaS형 대시보드로 고객사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에서도 이런 성능과 가용성 관리를 최대한 해나갈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요. 지금 보시는 내용은 마치 APM 툴과 같이 어떠한 저희 보통 3티어 구조라고 하죠. 웹, 와스, DB 이런 각 서버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의 흐름을 쫓아서 데이터가 어디서 들어오고 어디를 거쳐서 다시 앞으로 나갔다가 다시 DB까지 가는 이 데이터 흐름을 따라서 실시간 대시보드를 저희가 고객사에 구현해드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면 저희가 보통 파스나 컨테이너는 관리가 어렵다라는 생각들이 있으시잖아요. 물론 어렵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최적화하고 가시화할 수 있다. 바로 이 고객사에서는 지금 화면이 조금 작게 나오긴 하지만 저희가 이 데이터 흐름을 구간별로 나눠서 예를 들면 중간에서 트래픽에 대한, 예를 들면 트래픽이 과도하게 몰렸을 때는 빨간색으로 변하고 그에 대한 알람이 전화나 슬랙, 이메일 등으로 담당자가 받아볼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 요즘 많이 쓰시는 AR을 쓰셔도 백단의 시스템은 컨테이너를 많이 쓰시는데요. 이 컨테이너에 대한 성능과 최적화, 모니터링도 이러한 방식으로 또 진화되고 있다는 점을 설명드릴 수 있겠네요. 이제 마지막으로 자동화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려보겠습니다. 이 마이크로 서비스를 쓰면서 저희가 자동화를 많이 고객사에 좀 제안드린 내용들이 있는데 제가 시간 관계상 빠르게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여행사 홈페이지를 관리하는 회사에 제안드렸던 컨테이너 AKS 아키텍처인데요. 제가 고객사는 사실 컨테이너에 대한 경험이 없고 3티어 구성에 대한 경험이 있으셔서 일부러 컨테이너를 3티어처럼 제가 그려서 제안을 드려봤었습니다. 근데 실제로는 이 안에 있는 컨테이너들은 메쉬 구조처럼 컨테이너들 간 API로 계속 통신하면서 운영이 되는 방식입니다. 이게 간단하지는 않은데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을 사용하게 되면
저희 온프레미스의 쿠버네티스를 구성한 것보다 큰 장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데이터는 다 파스DB나 애저 디스크와 같은 파스 형태의 이중화된 구조의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그 마스터 서버의 역할을 애저에서는 무료로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보통 마스터 서버가 별도로 있어야 된다면 클라우드에서는 그 비용이 무료가 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방식으로 했더니 고객사가 어떤 문제가 생겼냐, 중간에 장애가 발생하면 이거를 처리하는 데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입니다. 뭐냐면 저희 쿠버네티스는 보통 리눅스처럼 커맨드 라인, 까만 화면의 커맨드 라인에서 작업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장애가 났을 때 일일이 명령어를 쳐가면서 이 컨테이너들 안에서 어디에 문제가 생겼고를 찾아서 해결하는데, 이게 24시간 돌아가야 되는 서비스인데 한두 시간이 더 걸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객사에 저희가 제안드려서 최저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어떤 방식이냐면, 고객사 쪽에 맨 아래에 있는 내용이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들이나 VM에 어떤 이슈가 생겼을 때 이거를 알람으로 저희가 받아봅니다. 이 알람이 저희 클로커스 내부에 제가 구축한 펑션과 로직 앱으로 전송이 되면 이 펑션이 이 이벤트를 추려서 고객사에 긴급 조치를 위한 커맨드를 전송합니다. 그러면 긴급 조치가 뭐냐? 저희 운영하다 보면 야간에 갑자기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 자리에서 해결까지를 저희가 원하는 게 아닙니다. 일단 조치, 멈췄으면 살리는 거, 이게 1순위거든요. 일단 살리고 나서 그 다음날 출근해서 해결 방법은 찾아 나가면 됩니다. 그러면 이 긴급 조치는 단순합니다. 그냥 서버를 껐다 키거나 아니면 특정 프로세스 순서대로 껐다 키거나 뭘 지운다거나 아니면 뭘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러한 단순한 어떤 표준화된 그런 긴급 조치 방법을 어차피 클라우드는 코드가 입력이 되니까요. 코드화된 방식으로 저희가 전송을 시키면 자동으로 그 해결 방법이 돌아가고 고객 담당자는 그 과정을 스텝 바이 스텝으로 알람으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팀즈로 장애 발생했습니다. 자동화 조치했습니다. 현재 이상 없습니다. 끝. 그러면 그날 밤의 조치는 5분 이내에 완료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컨테이너도 이렇게 긴급 조치 방법을 클라우드를 활용하면 보다 좀 안전하게 또 빠르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설명드리고자 안내를 드렸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주제인데요. 이제 마지막은 정기 점검의 측면입니다. 제가 앞서서 이렇게 최적화를 할 수 있다라고 잘 설명드렸지만 사실 정기 점검을 제때 하지 않으면 클라우드는 큰 안정성이 흔들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메인테넌스 이슈를 놓쳤거나 아니면 어떠한 서비스가 갑자기 종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 쓰던 DB 서비스가 갑자기 EOS가 됩니다. 종료가 됩니다. 서비스 지원이. 이러한 어떤 알람들, 그리고 사용하지 않는 로그 데이터나 사용하지 않는 어떤 자산들을 계속 탐지해가면서 운영하는 게 중요한데요. 지금 저희 아래쪽 가운데 보시면 이제 일일 점검 리포트의 샘플인데, 제가 이미 앞서서 IAC 개념을 설명드렸잖아요. 모든 데이터는 코드화되어 있다. 그것도 역시나 저희가 자동화된 방식으로 코드를 수집해서 일일 점검 메일링을 고객사에 전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그 AI와 클라우드 최적화 운영으로 더 잘 활용하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좀 많은 이야기인데 양인데 최대한 압축해서 또 지금 식사도 하시고 되게 졸리실 시간이잖아요. 최대한 빨리 끝내려고 좀 빠르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번 세션 끝나고도 저쪽 벽 쪽 자리에 제가 앉아 있을 테니까요. 혹시 운영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 있으면 얼마든지 저한테 물어봐 주시면 제가 저희 회사의 그 핵심 노하우도 제가 얼마든지 소개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앞으로 클라우드를 좀 활용을 하시고 효율적으로 시스템 운영하시면서 로드맵을 잘 만들어 가시길 잘 기원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클라우드 로드맵의 동반자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클로커스에 연락 부탁드립니다. 말로만 저희 클로커스가 노하우가 있다라고 설명드린 건 아니고요. 저희 클로커스는 마이크로소프트로부터 3년 연속 올해 파트너상을 수상했었고요. 그리고 현재 11개 영역에서 마이크로소프트 기술 인증 자격을 취득한 명실을 상부한 국내 최고의 마이크로소프트 파트너이자 또 영림원의 클라우드 운영 파트너라는 점을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준비된 세션을 마치겠습니다. 오후 시간 더 알차고 유익한 시간 보내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